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아이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드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피드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조언을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코칭에서의 피드백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코치의 일방적인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코치와 고객이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또 서로의 반응을 수용하는 것을 코칭에서는 피드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 피드백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코칭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치의 일방적인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코치와 고객이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반응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코칭에서의 피드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피드백의 의미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코칭의 정의를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강 코칭이란 무엇인가의 강의에서 우리는 코칭의 정의를 공부했었죠. 코칭은 코치와 고객 간 협력 관계를 기초로 고객의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코칭은 수직적인 관계처럼 코치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와 고객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자기 성찰과 통찰을 통해 고객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과정입니다. 코치가 어떤 답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코칭을 주도하며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코치가 지적하고 조언한다는 것은 이 코치와 고객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치와 고객의 관계가 수직적이면 이 고객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코치가 자신의 말이 정답인 것처럼 고객의 말과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조언을 하게 되었을 때 이 고객의 코칭 태도는 수동적이게 되겠죠. 왜냐면 고객은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이 코치가 자신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객 입장에서는 전문가니까 저게 맞는 말인가 보다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진행하면 되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수동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초보 코치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이 자꾸만 충고나 조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 직장에 취직한 신입사원이 고객으로 왔는데 이 고객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잘 모르겠대요. 퇴사를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고민하셨던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후배들에게 여러 조언들을 해주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결과 이 코칭에 미숙한 초보 코치들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고객에게 충고나 조언을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본인의 경험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1년 정도는 버텨보는 게 어때? 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적응하는 단계라서 좀 그럴 수 있어. 너랑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빨리 퇴사하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어때? 라는 식의 이런 충고나 조언 말이죠. 코치의 말이 정답이라면 이런 충고나 조언은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코칭에서의 정답은 코치가 아니라 고객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코치와 고객은 명백히 다른 존재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과거와 현재의 상황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에서 코치는 어떤 답이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객이 자기 성찰과 통찰을 통해 스스로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죠. 또한 성장지향 패러다임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코칭에서 사람은 변화와 도전에 필요한
그런 잠재적인 자원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치의 충고나 조언은 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 피드백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요. 코칭에서의 피드백이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조언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코치는 이 고객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경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코칭에서의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에는 긍정적 피드백과 건설적 피드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긍정적 피드백은 바람직하거나 기준을 충족시키는 행동 및 결과에 대한 표현을 말합니다. 주로 칭찬이나 인정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이런 긍정적 피드백은 고객의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긍정적 피드백의 주 목적은 고객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의 빈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긍정적 피드백은 이전에 언어적 경청에 강의에서 인정하기의 부분으로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처럼 피드백은 새로운 스킬이라기보다는 이 다른 스킬들과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인정하기는 고객의 좋은 면들을 알아봐주고 인정하며 칭찬, 지지, 격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코치의 진실된 태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긍정적인 면, 예를 들어 강점이나 성공 경험, 좋은 노력과 같은 것들을 언급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행 계획을 100% 완료하셨다고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성실하게 계획을 실행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는 30%만 완료해도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100%를 완료하시네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고객님께서는 이타적인 분이시네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처럼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이게 칭찬과 인정을 해주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간결하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으로 놀라운 표정을 짓거나 박수를 치거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의 표현도 함께 사용되어야겠죠. 이런 긍정적 피드백을 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요. 코치와의 라포 형성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던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고객이 자신의 목표를 위한 노력에 몰입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이런 긍정적 피드백은 코칭의 모든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의 강점, 성공 경험, 좋은 노력과 같은 것들을 잘 듣고 잘 살펴야겠죠. 이것도 경청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긍정적 피드백은 여러분께서 잘 연습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나중에 우리는 리그로우 모형의 리 단계라고 해서 이 검토 및 평가 단계라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이때 리 단계의 핵심은 고객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치는 잘한 것이나 좋았던 것, 성공 경험과 같은 것들, 특히 긍정적인 것들을 고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긍정적 피드백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설적 피드백은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행동 및 결과에 대한 표현을 말합니다. 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이는 고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적 피드백이 이 코치의 일방적인 충고나 조언, 그리고 비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적 피드백의 예시를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더 편할 거예요. 첫째로 코칭 대화의 방향성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코칭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목표와 방향성을 가진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체중 감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대화의 방향성이 틀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코치는 건설적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대화의 방향성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코치의 생각을 표현해주면 돼요. 제가 한마디를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대화의 주제가 시간 관리에서 체중 감량으로 달라졌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저희의 코칭 목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간단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 고객은 다시 주제로 돌아오거나 혹은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즉, 이 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코치와 고객이 함께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이 실제로 코칭을 진행하실 때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라서 이 예시 멘트를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고객이 코칭에 불성실할 때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 코칭에서 불성실하게 임하는 고객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을 자주 한다든지 코칭 일정을 자주 바꾸거나 과제를 잘 수행하지 않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저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반이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객이 코칭 과정에서 불성실하면 이 코치의 마음은 어떨까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속에서 열불 납니다. 짜증나죠.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입니다. 물론 그것을 그대로 고객한테 표현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럼 코치라고 해서 참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치와 고객 모두를 위해서라도 건설적 피드백을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한마디를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도 말없이 10분 정도 지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네 번째 만나고 있잖아요. 사실 매번 약속 시간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객님이 이 코칭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혹시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이렇게 앞으로 지각하지 말라는 표현을 넌지시 던지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고객에게 조심스럽게 나 메시지로 전달하면 되고요. 이런 코치의 진심을 들은 고객은 나름대로 생각해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겠죠. 물론 제일 베스트는 불성실한 코칭 태도를 바로 고쳐먹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건설적 피드백을 했을 때 코치와 고객의 코칭 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코치가 번뇌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 번뇌는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뭔가 고객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코칭이 막 이상하게 흘러가서 코치 스스로도 자신이 이 코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도 자신의 코칭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고객과의 코칭 관계나 만족도 역시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초보 코치일수록 이런 번뇌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상황 역시 코치는 고객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건설적 피드백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마디를 해도 괜찮을까요? 고객님께서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고객님과 코칭을 하면서 지금 코칭이 잘 되고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고 있어서요. 제가 고객님께 이 코칭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객님 생각은 어떠신지가 궁금해요. 이렇게 코치가 진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전달을 했을 때 아마 고객은 자신이 느꼈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코칭에서 코치와 고객의 관계가 수평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 그래도 코치가 고객에게 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코치와 고객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치로서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는데 사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고객의 진심 어린 피드백을 듣는 것은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정말 코치가 잘못해서 코칭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수정 및 보완해서
코치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겠죠. 반면 코치의 쓸데없는 걱정이나 오해였다면 코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든 간에 이 코치의 성장뿐 아니라 고객의 목표 달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너무 혼자만 끙끙거리지 말고 고객과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적 피드백이 필요한 순간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긍정적 피드백과는 달리 이 건설적 피드백에는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보고 들으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피드백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작성한 건설적 피드백의 예시를 보면 제가 한마디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첫 문장이 모두 같습니다. 코치의 피드백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객이 피드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피드백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하고 이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피드백을 전달했다면 그 피드백에 대한 고객의 생각과 느낌을 되물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의 예시에도 보면 이 마지막에 고객님 생각은 어떠신지가 궁금해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을까요? 하면서 고객의 생각과 느낌을 되물어 주고 있죠. 건설적 피드백은 긍정적 피드백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코치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확히 고객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드백 전달 후에 반드시 고객에게 되물어 주기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저는 이 기본 과정에서 이 직면에 대한 부분을 넣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직면을 잘 알고 또 적절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제공이 되면 무척 효과적인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직면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활용되는 스킬 중 하나인데요. 이 직면이라는 단어에서 느끼셨다시피 이 고객의 불일치나 모순에 대해서 코치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굳이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팩트 폭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팩트 폭행이라는 것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상대방의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왠지 부끄럽거나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끼시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화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나의 불일치나 모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언급하는 것은 나의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면은 아무 때나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과 주의 상황에 유념해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조건에서 직면을 사용하는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고객의 언어에서 불일치가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 고객이 코칭 과정에서 저는 정말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대화에서는 변화가 두려워서 지금 일을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언급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언어적 모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코치는 고객님, 이전에는 새로운 도전을 즐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변화가 두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느끼시나요? 라고 질문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언어적 모순을 인식하고 스스로 내면의 진실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어와 행동에서 불일치가 있을 때입니다. 이 또한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고객이 코칭 과정에서 저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이를 목표로 삼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코치가 그럼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해 볼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고객이 사실 요즘 업무가 바빠서 이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더 성과를 내야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다른 이슈로 대화를 돌리거나 이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이 상황이 바로 언어와 행동 간의 불일치 혹은 모순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가족과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액션도 취하려고 하지 않고 갑자기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등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언어와 행동이 일치되었다면 고객은 가족과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을 탐색하는 데 몰입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기에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코치는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업무나 성과 이야기를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함으로써 피코치가 자신의 언어와 행동 간의 불일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잘 따라오셨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고객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고객의 불일치나 모순을 잘 발견할 수 있고요. 코치는 그것을 살짝 재구성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면 바로 그게 직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경청을 잘해야겠죠. 아직까지 경청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꼭 반복적으로 경청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면을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직면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직면은 상황도 상황이지만 고객이 현재 어떤 조건의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자, 첫째는 고객과 충분한 라포가 형성되었는가입니다. 라포는 코치와 고객 간의 신뢰관계를 의미하죠. 당연히 직면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고객과 코치의 신뢰관계가 두터운 상태여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 처음 보는 사람이 대뜸 나한테 당신이 방금 한 말은 아까 했던 말과는 다른데요? 라고 하는 것과 친한 친구가 너가 방금 한 말은 아까 했던 말과는 다른데? 라고 했을 때 무엇이 더 저항감이 없을지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친한 친구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이처럼 코치와의 라포, 즉 신뢰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같은 말이라도 데미지가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 두 번째, 고객의 자아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유리 멘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쉽게 하나요? 잘 안 하죠? 왜요? 그 사람이 그 안 좋은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안 하는 거죠. 즉, 고객의 자아 강도가 약하면 이 고객은 자신의 모순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방어 기제가 나타나게 되고 심한 경우 코치에게 화를 내거나 코칭을 중단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치는 고객이 이런 직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아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직면 후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직면은 단순히 코치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치의 직면 이후 이 고객과 깊은 소통 끝에 고객이 자신의 불일치를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직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면은 이 P코치가 자신의 불일치나 모순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코치와 함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대화를 잘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코칭 과정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고객의 모순이나 불일치는 고객의 목표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이 장애물만 잘 넘기면 오히려 목표 달성을 돕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칭 마지막 부분보다는 시작이나 중간 부분에서 직면하는 것이 좋으며 어쩔 수 없이 마무리 부분에 언급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다음 코칭 시작할 때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직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 직면은 P코치의 언어와 행동 간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사용될 수 있고 고객과 라포가 형성되었을 때 고객의 자아 강도가 괜찮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직면 이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피드백이 코치의 일방적인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코치와 고객이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반응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과 건설적 피드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직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여기까지의 강의가 코칭 스킬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 코칭의 모든 과정에서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청과 질문,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 스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다음 강의부터는 실제 코칭에서 사용하는 그로우 코칭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